하얀색이 제일 잘 어울리고. 푸른 거, 푸른색이요. 저는 하얀색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색으로 존재합니다. 색, 컬러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덮어서 감추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몸에 색을 칠해 치장을 하고 색이 주는 사인으로 소통하기도 합니다. 색은 또 다른 언어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매일 갈아입는 옷으로 스타일을 완성하고 개성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조금 색다른 옷을 입고 특별한 인생을 살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복으로 세상과 만나는 두 남녀. 한복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양한 여행객들이 거쳐가는 팔색조 같은 도시 태국 방콕. 오늘 이곳에서 새로운 진풍경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뜨거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품고 태국에 도착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한 명 먼저 가시면 돼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 청년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한국에서 온 청년 박세상 씨. 뭘 준비하는 건가요? 오늘은 방콕의 그 가장 중심부인 시암스퀘어라는 곳에서 한복을 입는 이벤트를 진행을 할 건데요. 예전부터 사실 이런 장면들을 항상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한복을 입으면 어떨까? 정말 파리에 있는 한중 중심에서 한복을 입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방콕 한복판에서 한복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있어서 너무 흥분되고 또 행사 잘해야겠다. 네. 전주 한복데이 축제를 기획했던 박세상 씨가 이번엔 방콕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한복 플래시몹. 태국 현지인들에게 한복을 입히고 아리랑에 맞춰 춤을 추게 할 건데요. 그의 글로벌 한복 프로젝트의 첫 도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00만 명에게 한복을 입혀준 남자 박세상입니다. 저한테 한복은 하나의 도시를 변화시키는데 필요했었던 독특한 소재였었고 오래된 전통이 굉장히 새로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또 확인시켜줬었던 결과물이었고 한복으로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남자 박세상. 그리고 가장 오래된 것이 가장 참신하다는 걸 보여주는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신촌거리를 장악한 남녀들. 이대로 시간이 멈춘 걸까요? 사실은 한복을 입고 스톱모션 플래시몹을 하는 중이랍니다. 다양한 이벤트와 놀이를 즐기며 한복을 알리고 있는 전통 문화 프로젝트 그룹 한복 여행가 단원들인데요. 그 중심엔 조금 특별한 그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복을 입고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 한복 여행가 권미로라고 합니다.
한복은 저의 삶이고 또 저의 삶을 굉장히 재미있고 즐겁게 또 새롭게 만들어주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한복을 통해서 저는 정말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복을 통해서 아침에 일어날 때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깰 수 있어요. 우리의 일상과 가깝고도 먼 한복. 과연 한복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새해 첫날입니다. 요즘은 결혼식이나 명절 등 특별한 날에만 꺼내 입는 옷으로 여기고 있지만 설날하면 여전히 떠오르는 옷은 한복인데요. 보성선 씨 종갓집에서는 여전히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예부터 설날엔 어머니가 섣달 금음께까지 밤을 새워 옷감을 짜고 바느질을 해 만든 설빔을 입었는데요. 묵은 것은 다 떨구어 버리고 새 출발을 하는 의미를 담아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부녀자들은 고운 색깔의 치마 저고리를 입어 호사를 하고 아이들의 옷은 밝고 맑은 색으로 지은 색동옷으로 예쁘게 입혀주었는데요. 오방색이 깜찍하게 어우러진 색동옷에는 아이들의 앞날이 밝게 트이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명절에만 찾아 입던 우리 옷 한복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복의 신풍속도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고장, 전주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봄이 찾아온 전주엔 한복의 꽃도 활짝 폈습니다. 이젠 전주 한옥 마을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된 한복 입은 사람들. 무채색 한옥 사이로 화려한 한복이 거리를 수놓게 된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우리 전통 의상이고 또 우리를 이렇게 표출해낼 수 있는 그런 의상인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새로우면서도 뭔가 더 한국인이 된다는 그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복 입으면 자신감도 좀 생기고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예뻐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화려한 색보다는 흰 옷을 즐겨 입었다고 합니다. 백의 민족이라는 건 흰 옷을 사랑한 민족 이런 뜻입니다. 그게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는 신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신이 내려오셨을 때 그 산 위에 있던 태양과 구름과 하늘에 빛나던 그 하얀색을 사랑했던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걸 따라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자기가 미천한 신분이고 어려울수록 신에 대한 그 기대감이 커지니까 하얀 것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우주와 인간의 모든 현상을 음과 양이 확장하고 소멸함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한 음양오행 사상은 우리 민족 의식의 기반이 됐습니다. 우리의 전통색인 오방색, 오방정색 역시 이런 음양오행 사상을 기초로 만들어졌는데요. 음양의 두 기운이 사물을 생성하며 생성된 5가지 사물에 각각 그 색과 방위가 따르게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그 색은 파랑과 빨강, 하얀과 검정으로 나뉘어지며 이는 각각 동남서북을 가리킵니다. 계절과 방위가 4가지 색으로 표현된 것인데 중앙에 있는 노란색은 우주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이런 5가지 색이 어우러진 색동 저고리에는 오행의 기운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하지만 옷을 입는데도 원칙이 있었습니다. 황제국, 황제를 상징하는 국가에서는 황색을 쓸 수가 있는데 1897년에 황제가 다스리는 대한제국이 개국을 하면서 황색 옷을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황제께서 황색 골룡포를 입으시고 황후께서 황색 원삼을 입으시고 그러셨던 것이 대표적인 변화이고 그 이전에 조선에서는 조선의 왕과 왕비는 붉은색, 대홍색이라고 문헌에 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대홍색 골룡포와 그 대홍색 적의 이런 옷들을 주로 입으셨죠. 그리고 관원들은 그 품급에 따라서 그 관원들의 등급이죠. 품급에 따라서 일정하게 정해진 색깔이 각 시대마다 다 있었고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옷의 색깔을 달리해서 관리의 등급과 계급을 표시했는데요. 오방색의 규칙에 따라 복색의 자유를 철저하게 규제한 것입니다. 옷의 색으로 경계를 나누고 차이를 둔 당시의 색은 곧 권력이었습니다. 옷의 색을 마음대로 고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오방정색을 사랑했던 성격이라는 것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의 지형적인 구조, 또 인간적인 구조,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구조와 딱 맞아 떨어졌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오행을 이용해서 궁궐도 건축을 하고 옷도 지어 입고 밥도 먹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자랑스러운 우리의 글 한글에도 한국인의 의식을 지배하고 영향을 미쳤던 음양오행 사상과 오방색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훈민정음은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면서 음양오행과 우리 몸속에 있는 구조와 또 그리고 그게 소리내는 궁상각치우의 원리와 그게 같이 맞았다라고 해서 사실은 자음의 모든 게 음양오행에 의한 오방정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소리는 입안의 목구멍에서 시작되어 어금니, 혀, 이, 입술을 통해 나오는데 그것은 사람이 내는 모든 소리에는 오행의 그 근본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한복 열풍은 도심까지 불어닥쳤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을 시작으로 서울의 북촌과 인사동, 홍대까지 많은 젊은이들이 한복을 빌려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문화가 새롭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여행에서 꼭 들르는 관광 코스가 될 만큼 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좋다고 하네요. 对啊，我觉得这个颜色也不错，很漂亮，而且有花。对啊，你白色的也很好看。因为就对韩国的文化蛮有兴趣的。对对对，那第一次来韩国，对，那就想体验看看。你看出来那个韩服的颜色什么样？这个韩服的颜色很漂亮。 지금 들고 있는 검정색도 너무 잘 어울리고요. 지금 이렇게 검정 저고리랑 흰색 치마랑 같이 입으면 되게 예쁘고 이제 속치마라는 건데 이거를 먼저 입으시고 그 다음에 치마 입으시면 되고 하루에도 수백 벌씩 한복을 입혀주는 한복남 박세상. 전주가 고향인 그는 무채색인 한옥마을이 좀 더 색깔 있는 공간이 되면 어떨까 생각했고 2012년 한복을 입고 즐길 수 있는 한복데이를 기획하게 됐는데요.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뜨거웠습니다. 확실히 한복이 색깔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오셔서도 기호에 맞춰서 고를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蓝色， 기본적으로 그 전통 의상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이렇게 디자인이 있고 색깔이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뭔가 좀 글로벌하기에 정말 좋은 옷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한복의 아름다운 색과 우아함은 젊은 층은 물론 외국인들의 감성과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국경을 초월하는 한복 사랑. 점점 한복을 즐기는 사람들의 층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한복은 일탈이자 놀이. 새로운 문화 코드로 정착했습니다. 단지 입는 옷이 아니라 즐기는 옷이 된 것이죠. 젊은 세대들에 의해서 이 문화가 생겨난 건 확실해요. 근데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10대, 20대, 30대의 젊은 층들은 자신을 굉장히 표현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커요. 그것 중에 하나가 옷이라는 거고 자기를 좀 표현하는 수단, 좀 더 특별한 경험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색의 옷을 좋아하나요? 제가 요런 금색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이걸로 결정했어요. 노란색이 되게 밝고 통통 튀고 뭔가 사람을 밝게 해주는 색깔인 것 같아서 또 저도 되게 밝거든요. 그래서 노란색을 좋아해서 오늘 한복도 이걸로 입고 왔어요. 저는 푸른 거, 푸른색이요. 시원시원하고 좀 하늘같이 넓고 그런 막
저가 좀 자신감 있고 성격도 되게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빨간색이 제일 잘 어울리고 저를 잘 표현해주는 색깔이라고 생각해요. 막상 제가 가장 보기 편하고 이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색깔은 파란색이었어서요. 모든 색은 하얀색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하얀색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계급과 권력에 따라 달리 입어야 했던 옷의 색들이 이제는 스스로의 개성과 욕망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변화했습니다. 우리에게 옷의 색은 그만큼 자유로워진 것이죠. 한복이 일상인 권미루 씨는 평소에도 이렇게 한복을 입고 다닙니다. 유럽 뭐 이런 데 가서 그녀는 요즘 한복 여행기를 담은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녀만의 특별한 여행기를 통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복을 알리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콘텐츠를 갖고 있으니까 좋은 콘텐츠를 잘 책으로 만들어서 많은 독자들한테 좀 선보였으면 하는 바람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이 한복이 자연스러운 나의 것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게 보인다고 전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단순히 문화를 알리고 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홍보하는 그런 입장보다는 느껴보는 여행이잖아요. 그런 걸 좀 저는. 근데 뭔가 한복을 입고 발을 디디지 않았던 곳을 발을 디딘다는 게 의미가 굉장히 저한테는 있거든요. 네, 희망사항입니다, 지금. 처음 시작은 아주 단순했는데요. 경복궁에서 한 200여 명 정도 함께 한복을 입고 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한복에 대한 제 안에 있는 그 한복 유전자라고 해야 하나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하고 나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사람들하고 나들이를 다니는 게 굉장히 즐거운 일이더라고요. 전 세계 11개 나라, 35도시를 누빈 그녀의 한복 여행. 그녀는 한복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을 통해 새로운 나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빠르게 유행을 선도하는 기성복들 사이에서 한복도 하나의 패션으로 자리 잡은 요즘. 꾸준히 진화하고 있는 현대의 한복은 어떤 모습일까요? 트렌드를 놓쳐선 안 되는 한복남에게 시장 조사는 필수겠죠? 시장 안에 가면 오래된 디자인부터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디자인까지 다양한 상황과 시대를 표현하는 그 한복을 다양하게 여러 개의 집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쭉 돌면 아,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고 있구나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와, 예쁜 옷 많이 늘었다. 네. 좀 앉으세요. 네. 새로운 옷 좀 볼 수 있어요? 원단. 네. 요즘에는 뭐 친구들이 이렇게 화사한 색깔을 많이 해요. 이런 실크 같은 거로. 오. 야. 예쁘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사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원단이 확실히 틀리네. 색깔 이렇게 고급스럽게. 아, 진짜 확실히 틀리네. 그런 거. 이제 조금 원단이 보여요. 아. 처음에는 뭐 그냥 다 똑같이 이랬는데 확실히 되게 곱구나. 진짜. 고급스럽고. 네. 우아하고 네. 박세상 씨도 한복 전문가가 다 됐네요. 최근에 드라마를 봤는데 네. 너무 예쁜 옷들이 많아서 저희가 직접 사진을 갖고 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한복 같은 거를 네. 저희가 직접 한번 제작해보고 싶어서 네. 비슷한 원단을 찾고 있거든요. 네. 네. 천연염색, 자연염색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실히 천연염색 한 게 자연염색 이런 비싼 게 좋구나. 예. 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지금 천연염색으로 예, 이거 한 진짜 건가요? 완전 천연염색이에요. 아, 네. 이게 이제 진짜 천연염색. 진짜 신기하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고급지라고 하는 원단이에요. 뭘 넣기에 이렇게 색이 고운지. 원단의 질감에 따라 섬세하게 달라지는 색감. 한복의 색은 정의할 수 없고 느낌으로 알 수 있는 오묘한 멋이 있는데요. 매번 봐도 새로이 반하는 매력이 있다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복은 원색 계열의 촌스럽고 불편한 옷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이젠 세계도 자유가 허락된 컬러풀 시대.
한복색에 대한 고정관념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과 스타일에 맞춰 색을 고르고 자유롭게 배합해서 나만의 한복을 입을 수 있는 요즘. 전통과 현대적 색감이 공존하면서 새로운 색의 경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안 했던 그런 시도들을 좀 많이 하죠. 지금은 그 옛날하고 고객들이 취향이 너무나 다양해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깃하고 고름은 거의 자주색이었어요. 엄청나게 자주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자주를 훨씬 덜 써요. 그렇게 하면 옛날 옷 같기 때문에. 그래서 깃하고 이런 색을 옐로우도 쓰고 또 핑크도 쓰고 소라색도 쓰고 보라도 쓰고 이렇게 색깔을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한복도 시대별로 유행을 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젊은 여인들의 상징, 연두저고리의 다홍치마, 노기홍상인데요. 1980년대 한복은 원색적인 진한 색으로 깃과 고름, 끝동, 견마기까지 장색으로 전통의 노기홍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의 한복은 좀 더 환하게 디자인된 자수 장식이 특징인데요. 전통적인 노기홍상보다 훨씬 밝고 화려해졌습니다. 최근의 한복색은 확 옅어졌습니다. 장식보다는 깨끗한 컬러와 디자인으로 파스텔 톤의 부드러운 색감을 선호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한복이 조금 컬러풀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야 얼굴을 살려주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원색적이고 하면 유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무채색 같은 파스텔 톤을 더 선호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여기가 제 한복방이고요. 지금 한복이 총 한 80여 벌 정도 있고요. 지금 이쪽은 전통 한복만 모아놓는 곳이에요. 퓨전 한복 드레스부터 생활 한복까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한복 여행가라는 신조어를 만든 장본인답게 예쁜 원단이 눈에 들어오면 손수 만들어 입기도 하는데요. 단연간의 여행 경험을 통해 한복 관리부터 스타일 매칭까지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생겼다고요? 여기서 제가 여행 다니면서 가장 많이 입는 옷이 이 옷이랑 이 옷이거든요. 이제 보시면 양면으로 입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붉은색, 이쪽은 이제 푸른색 느낌으로 해서 돌려서 입을 수 있고 여행 가면 짐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한 벌만 가지고 가도 이제 두 벌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이고 요것도. 이 치마가 이제 제가 한복 활동을 맨 처음 시작했을 때 본격적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맞췄던 치마예요. 얘를 입고 이제 한 32도까지 올라가는 여름에 북촌 한옥마을 가가지고 이제 여행을 이 옷을 입고 했었어요. 예, 본격적인 한복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가. 시간을 거슬러 걷는 듯했던 첫 한복 여행길. 그날 이후로 한복의 매력에서 지금껏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녀입니다. 처음에는 형태가 예뻐서 입었어요. 색깔도 예쁘고요. 내 마음대로 저고리색이나 고름색이나 치마색을 정해서 만들어 입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었거든요. 제가 한복을 입을 때와 또 한복을 입지 않을 때 제 모습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한복을 입으면 평범했던 자신이 특별해짐을 느낍니다. 한복을 통해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는 그녀. 무채색이었던 일상이 더욱 알록달록하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 한복은 단순히 전통 의상을 넘어 예술이자 문화가 됐습니다. 점점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는 한복.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채로운 한복의 색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무한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한복의 가능성은 어디까지일까요? 새로운 색으로 탄생할 미래 한복을 그리는 박세상 씨. 제가 생각하는 색은 사실 감정을 좀 표현하는 수단인 것 같아요. 보여지는 시각의 차원도 넘어서 이렇게 어떤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좀 다룰 수 있는. 그가 요즘 관심을 가지는 것은 디지털 컬러입니다. 빛의 위치에 따라 다른 느낌을 주는 미래의 컬러와 한복의 콜라보레이션을 상상해 보는데요. 그가 꿈꾸는 21세기 한복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 한복 입는 여자 권미루 씨가 그리는 한복의 색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색은 자연의 색이라고 생각해요. 바다의 색, 바위의 색, 또 나무의 색, 또 나무 질감 이런 것들이 정말 진정한 색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런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또 그러한 자연스러움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이 바로 한복이거든요. 저는 염색이라는 기법으로 한복의 그런 아름다운 색감이 아주 살포시 묻어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나를 배우는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붓질을 하면서 보지 못했던 한복의 색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그녀는 이제 자연을 닮은 색을 하나씩 채워가면서 삶의 여유를 배워갑니다. 매일 새로운 색을 탐하는 남자 박세상 씨. 이젠 직접 색을 만들어 보고 싶어졌습니다. 장흥의 한 염색 공방을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꽃미남이 오셨네. 반가워요. 잠깐만. 와, 색깔이 진짜 곱고 다양하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 홍화 잇꽃이라고 하죠. 잇꽃. 예. 근데 보통 이제 홍화꽃은 옛날에 이렇게 이 같은 거 안 생기고 균이 네. 생기지 않는다라고 해요. 다 이 주변에서 이 원료들을 그렇죠. 농사 지은 채취하시나요? 거죠. 네. 그러니까 노래가 있잖아요.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예. 네. 예, 핑크색. 수줍은 듯 연한 빛깔을 살랑거리는 천연색들. 색을 만드는 것은 바람이요 희망이며 욕망. 은은한 빛에서 우러나는 절제된 아름다움. 그 색들이 은은하지만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우리 마음속으로 바랬던 거를 이렇게 색에 많이 기운을 넣어놨더라고요. 마음속에 있는 거를요. 많이 넣어놨는데 이 오방색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넣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색을 얻기 위해선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푸른 하늘을 일컬어 쪽빛 하늘이라 하듯 쪽색은 쪽풀에서 얻어내는 짙은 하늘색인데요. 색깔이 좀 초록빛이 나죠? 네, 그러네요. 네. 이 녀석은 작년 여름에 수확을 해가지고요. 겨울 내내 돌본 녀석이에요. 우리 몸에 좋은 박테리아가 살아있어야 돼요.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쪽색은 햇빛에 강해 쉽게 탈색되지 않아서 조선시대 대중들에게도 널리 애용된 색입니다. 발효와 섬세한 손길을 거쳐야 깊은 색을 얻을 수 있는 쪽색이라니 이렇게 까다롭게 얻어지는 색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막 들어간 걸 보니까 파란색이 아니라 좀 녹색빛이 더 많이 네, 감도는 연두빛 것 나죠? 네. 예. 세식 씨 얼굴이 부끄러우면 빨개지듯이 네. 요 녀석도 이렇게 염액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연두색이 됐다가 또 진한 초록도 됐다가 그래요. 그랬다가 공기와 만났을 때 네. 세식 씨 볼이 핑크색으로 변하듯이 요 녀석이 파랗게 변해요.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있죠. 쪽물에서 건져낸 초록빛은 공기와 닿으면서 점점 푸른빛으로 변하는데요. 물을 들일 때마다 절대 똑같은 색을 만들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매력. 규정할 수 없는 빛깔이 박세상 씨를 더 황홀하게 합니다.
녹색인데 어떻게 네. 파란색이 될까? 그러니까 신기하죠? 네. 색깔이 초록이에요. 이렇게 연두빛, 초록빛, 봄 색깔이죠? 저 아직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딱 봤을 때는 녹색인데 이거 어떻게? 네. 옆에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죠? 네. 조금 있으면 파래질 거예요. 이 색깔이 맞나요? 많이 파랗게 됐죠? 그러네요. 건질 때보다 벌써 색이 진해졌는데. 신기했어요, 그냥. 네, 신기했어요. 제가 매일매일 한복을 볼 때는 그냥 무슨 색 선택하기에 바빴지 어떤 색을 만들어낼까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는 만들어내는 분을 본 거잖아요. 굉장히 신기했죠. 네. 색이 바를수록 더 멋스러움을 내는 천연색. 지혜와 건강함이 깃든 가장 한국적인 색입니다. 화창한 봄날, 한복 입기 딱 좋은 날입니다. 오랜만에 그녀가 특별한 소풍에 나섰는데요. 한복을 입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도전의식이 그녀를 늘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죠. 한복 여행가 건미루 씨는 한복과 자연이 닮아 있다고 말하는데요. 한복을 입으면 마치 자연을 입은 듯한 편안함을 느끼고 순수한 동심을 찾게 되는 것 같다고요.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화를 한복을 입고 채우는 듯한 설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 오늘 한복 컨셉은 뭔가요, 미루 씨? 제가 직접 디자인한 한복인데요. 별이 들어가 있잖아요. 한복을 통해 제가 이루고 싶은 그런 꿈들이 모두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입어보았습니다. 미루 씨의 꿈은 그렇게 빛나고 있습니다. 사진 찍으시는 거예요? 네. 아, 네, 저도 같이. 네, 같이 찍어요. 네. 같이 찍어요. 같이 찍어요. 괜찮아요. 네. 내가 이때 이런 옷을 입고 여기에 갔었나?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조금씩 한복을 입으면서 제 표정이 좀 밝아지는 걸 느껴요. 그리고 한복을 입으면서 정말 뭐 예쁘다, 뭐 아름답다 이런 찬사한 다 들은 것 같거든요. 또 오셨네요. 조금도 오셨었는데. 아, 네, 반갑습니다. 저희 한번 좀 대바퀴 타러 가실래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애기 것도. 한복 입은 미루 씨는 어딜 가나 인기 만점이네요. 네. 네, 너무 인기가 좋네요. 네. 없다. 네. 아, 또 마지막 하나예요. 다 털렸습니다. 내가 예쁜 건지 한복이 예쁜 건지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네네, 부채. 근데 이거 한복 원단이 뭐예요? 이거요? 이거는 린넨 좀 섞인 거고, 이 치마는 그 해지 원단이라고요. 청은 아닌데 청 느낌 나게. 이것도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이 한복이 네. 우리 일상 있는 한복보다는 훨씬 우아하고 이쁜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예뻐. 네, 모자 써보실래요? 계량복이에요? 네, 모자. 모자 네가 써봐. 한복을 입고 걸으면 어디에서나 화보가 되지만 유독 그 멋스러움이 빛나는 곳은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풍경입니다. 우리 옷이 아닌 그저 옷으로서 한복. 수많은 옷들 중에 내가 좋아하는 옷. 그것이 한복이었으면 합니다. 이 한복을 입고 못할 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게 패러글라이딩을 한다거나 아니면 네팔 히말라야에 트레킹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 스스로 깨닫게 되었거든요. 한복이라는 것이 어떤 곳에서나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나 굉장히 자유롭게 입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의 새로운 발견이었던 것 같아요.
굳이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두지 않는 것이 한복 입기의 첫걸음. 박물관에만 전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즐기고 누려야 살아있는 전통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녀는 한복이 생각보다 더 아름답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100번의 말보다 직접 입어보임으로써 몸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다몽색이 굉장히 푸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거든요. 이런 다몽색이 주는 따뜻하고 또 누구나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한복의 색을 저는 사랑하고 또 그 색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녀의 색은 그렇게 짙어가고 있습니다. 변화는 파격에서 시작됩니다. 틀과 격식을 깨고 실험적인 시도들을 하고 있는 오늘날의 한복. 옛날 옷으로 치부되던 시간을 지나 가장 주목받는 옷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패션의 한 장르로 인정받기까지 한복은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한복이 패션 분야에서 핫 아이템으로 부상한 데는 차별화된 디자인의 힘이 컸습니다. 기존의 전통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퓨전 한복들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틀을 깬 시도들은 앞으로 한복이 자리 잡을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한복 디자이너 홍아영 씨. 22세기형 한복을 추구하는 그녀가 만들고 싶은 한복은 실생활에서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옷입니다. 전통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거기서 이제 그 안에서 그 요즘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트렌디한 거를 조금 그 셀렉을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실용성과 그다음에 그 입었을 때 편안한 용이한 그런 옷이어야 될 것 같아요. 전통을 저버리지 않은 채 한 단계 도약하는 것. 앞으로 한복이 실현해야 할 우리의 과제일 텐데요. 한복을 동화적으로 한번 풀어보자라는 느낌에서 또 영감을 받았었고요. 그런 색상을 내기 위해서 파스텔 색상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오방색의 파스텔은 이런 색깔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풀어낸 거죠. 과거를 존중하고 현재를 반영하여 미래로 나아가는 것. 전통에만 머물지 않고 자유롭게 한복을 만들고 싶은 바람을 담아 오방색은 새로운 한복 안에서 여전히 고유한 빛을 내고 있습니다. 청바지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한복 안에 또 가지고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럼 남자 거부터 한번 해보자 해서 다포로 제작을 해봤어요. 앨리스 컨셉 자체는 동화적으로 한번 또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보자 해서 앨리스를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비율과 라인을 드러내는 전통 한복을 짓는 동시에 다양한 소재의 감성까지 더한 한복. 전통도 변화하잖아요. 그럼 변화하는 색감을 저희도 찾아가는 거죠. 전통의 모티브를 가지고 기성복을 만든 거죠. 그게 어떻게 한복이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전통을 배경으로 제가 이제 새로운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전통은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되 그것이 이제 새롭게 변화하는 과정을 저는 이제 찾아가는 것 같아요. 전통과 현대가 한데 어우러진 한복의 멋스러움. 보고, 입고, 즐기는 새로운 우리 옷으로 재탄생될 한복을 기대해 봅니다. 태국 방콕. 이제 곧 한복 플래시몹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세상을 바꿔보고 싶어 스스로 세상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박세상 씨의 새로운 도전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반응이 좀 괜찮나요? 지금 한 50명, 60명 정도? 네, 좀 많네요. 오늘의 목표는 100명. Yeah, what do you favorite color? Pink. Yeah. Yeah. Here you are. Pink color 한복. Okay, thank yeah. you. Next. Okay. Here you are. 한복을 입어본 경험들은 없으신 것 같은데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미 좀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색깔로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이나 자기가 원하는 느낌의 한복을 찾으시는 걸 보면서 한국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원하는 기호에 맞춰서 옷을 고르듯 고르는 이런 분위기를 보니까 굉장히 이색적이에요. 재밌고 그게 그 힘이 한복이라는 옷의 색깔에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입혀놓으니까 예쁘네요. 좋네요. Three and four and. 지켜보던 박세상 씨도 함께 박자에 맞춰봅니다. 걱정이 되지만 실수하는 것 또한 하나의 퍼포먼스가 될 수 있다 생각하니 이 또한 즐겁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이었거든요. 굉장히 큰 가능성들을 봤어요. 네, 더 무궁무진한 가능성들. 생각보다 어색하지 않은데요. 정형화되지 않은 한복의 색과 아름다움은 이들의 눈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플래시몹이 시작될 예정인가 봅니다. Are you ready? Are you ready? Are you listening? Everybody sing. Ho, ho, ho. 들어와 빨리. Put your hands up.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에 보는 사람도 신나고 알록달록 형형색색의 한복을 입고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것은 왜일까요? 이제 한복도 멀리 타지에서 새로운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아리랑이 흘러나오고 본격적인 한복 플래시몹이 시작됐습니다. 방콕 하늘 아래 울려 퍼지는 아리랑과 한복의 향연. 진짜 뿌듯한 것 같아요. 우연히 시작된 한복 사랑. 그러나 이제 우리 옷에 감명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복의 매력을 더 많이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한복 입혀주는 남자 박세상 씨. 색깔이 있는 도시를 만들고 싶은 박세상 씨의 꿈은 이제 전 세계를 한복의 색으로 물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어 했어요. 즐거워했어요. 굳이 의도적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한국 거야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죠. 네. 하지만 그 순간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거를 가지고 굉장히 즐거워했다는 건 중요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한복은 박세상 씨와 함께 세상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공간부터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한복의 아름다운 색깔로 채울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저의 꿈입니다. 한복 입혀주는 남자 박세상, 그리고 한복 입는 여자 권미루. 두 사람의 꿈은 똑같습니다. 한복이 여느 옷들처럼 자연스럽게 섞여들어 거리를 수놓는 것. 더욱 다채로운 빛깔로 아름답게 빛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당신의 컬러 사인은 무엇입니까? 난 놓지 못해 영원
무슨 색인데? 나는 하늘색. 너는? 난 빨강색. 섹시하니까.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나 하얀색. 하양. 나도? 뭐야? 언니가 잘했어. 말도 없다 정말로. 너무 좋아해. 나 너무 좋아해. 말도 없다 정말로.